네, 아주 추운 날씨에 이렇게 불구하고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사의 최상민입니다. 일단 제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눠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자리를 계기를 만든 돌아가신 조수장님과 그 유가족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조수장님의 개인의 비극보다도 이미 이런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늘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조수장님,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결단이 이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우리가 자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뼈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료들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우리 동료 의사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출발 FM 클래식 방송이죠. 이재우 아나운서가 아침 방송을 여는 멘트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세상의 비판을 피하고 싶으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비겁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말이죠. 나만 아니면 돼. 세상에 모든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내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과연 이게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한 사람의 전문 인력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날씨도 우리 이 절박함을 좀 더 우찍기 위해 이런 혹독한 날씨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외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이 말씀했듯이 모든 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우리가 진료한, 우리가 환자한테 돈을 빼뜨린 돈도 아니고요. 환자의 병을 낫게 해준 진료비입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가 건강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벗어나거나 한다는 딱 해서 마음대로 환수하고 그것도 5배수로 과징금을 먹이고 그 액수가 일정 액수를 초과되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되고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고 오늘과 같은 면허 취소로 연결되겠죠. 누구한테나 일어나고 우리 경기도 의사회 회원 군입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일 내가 당할 수 있고 모레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같은 동료 여러분을 같이 오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마음은 너무나 찬성합니다. 우리 대한의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내일 또 이런 일 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부터 다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가 같이 외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오늘 이 작은 기회와 실마리를 마련해 주신 이런 경기도 의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회원이 죽었는데 회원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단체가 어떻게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더 뭉치고 행동하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저와 같이 다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초래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제도는 모든 것을 개선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 제도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형사적으로 끝나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많은 사회적 자본과 시간과 이런 게 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불변이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면허는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면허에 대한 우리 의사들은 그 세월 동안에 그에 몰입해서 살아오는 바람에 의사가 그만두고 의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순간 면허 자격이 없어지는 순간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배울 기회나 그런 것도 갖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 의료에 몰입하죠. 그래서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4,000명, 5,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니 지금도 의과대학 병원을 최소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정원을 해야 된다고 아마 곧 발표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한 의사의 면허를 이렇게 무참히도 뒷밟고 아주 나쁜 절차로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까지도 거절하는 이런 정부는 정말 제도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책임지는 정황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우리는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사 부족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의사 면허 제도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보장해서 면허 재교부 심의 제도를 다시 한번 개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구호 예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온라인 회의가 웬 말이냐? 면허 재교부 행정살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